계속 써도 돈이 쌓임. 8화. 이번 사태로 멘탈이 나간 친구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시니어 몇 명이 사표 쓰고 나갔답니다. 뭐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나. 우리가 데이터로 주가를 예측하지만 솔직히 정확한 주가 예상은 신의 영역이야. 그런 걸로 흔들려서 거래도 못할 정도면 빨리 나가는 게 좋아. 투자란 멘탈 싸움이다. 누군가 그랬던가. 주식시장은 거대한 인간의 심리라고. 때론 광기에 뒤덮이며 때론 두려움에 휩싸인다. 재무지표를 봤을 때 아무리 부실해 보이는 기업도 주가가 고점을 찍을 때가 많고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의 주가가 낮을 때도 많다. 이는 기업의 탄탄함보다 심리적 요인으로 주식을 사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진 주식시장에서 멘탈을 지키지 못할 거라면 트레이더를 할 자격이 없다. 특히나 1분 1초로 단위가 갈리는 프랍 트레이더라면 더더욱 말이다. 배터리 쪽은 잘 해결이 된 거야? 예, 어찌어찌 손절을 잘 치긴 했습니다. 배터리 쪽이 잠깐 과열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아직은 전기차가 이르다는 여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품이 좀 빨리 빠진 것도 있고요. 그래도 손해를 좀 보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미국 봐라. 거긴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게 제한이 없잖아. 광문증권과 더불어 국내 여러 증권사가 그리 했던 것처럼 미국 증권사들도 숏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다 딱 한 번 잘못 걸리면 아무리 큰 회사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거긴 한국처럼 하루에 내려갈 수 있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도 좋았죠. 지금 15%로 걸려있는 제한선을 30%로 올리려고 1년 전부터 한국거래소가 시범 운영을 하면서 준비 중에 있었는데 딱 그 전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요. 그건 천만다행이었다. 제한선을 푸는 시기가 좀만 빨랐다면 손해가 얼만큼 커졌을지 감도 안 온다. 그게 다음 달이었나? 예, 이미 제도적 보안 장치를 다 해놓았고 다음 달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잘 좋아야겠어. 국장이 엄청나게 뜨거워질 테니까. 저희보다는 외국인들이 신나겠죠. 안 그래도 그때 돈을 왕창 투입하려고 지금 외인들이 싹 다 돈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15%에서 무려 30%로 상한선이 올라간다. 그동안 15%라는 제한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그리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 완화가 되면 외국인 자본 투입이 꽤나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문제는 그게 과연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이다. 특히 서양놈들은 한번 돌격하면 다 털어버릴 때까지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괜히 애꿎은 우리 주식들만 피해볼까 걱정이네. 아무튼 대비 잘 하자고. 예, 대표님. 모두 가서 일 봐. 오늘 많이 일해놔야 내일 쉬지. 아 참, 조선 쪽은 싹 정리했니? 롤러코스터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세계에서 자칫 실수를 했다가는 애써 공들여 세워놓은 탑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이따 가서 게임이나 해야지. 이런 불안감 속에 허덕일 땐 게임으로 그 근심들을 날려버리는 게 가장 좋았다. 그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근데 우리 진호는 잘하고 있으려나? 편애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애초에 대놓고 낙하산으로 꽂아놓은 거라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혹시 특이사항이 있으면 잘 주시하고 있다가 보고를 하라고 비서에게 말을 해두긴 했는데 똑똑 대표님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저번에 정진호 사원을 주시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근데 무슨 일 있어? 네, 아무래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특이사항이 있는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우리 진호가 사고라도 쳤나? 아니면 상사랑 싸웠나? 워낙 싹싹한 놈이라 윗사람이랑 싸울 놈은 아닌데 그렇다고 주니어가 사고를 칠 일도 없고 하지만 그가 건네받은 문서에는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지고 있었다. 잠깐, 이게 뭐야?
시니어 승격? 네, 이번에 그만두는 시니어들이 좀 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몇몇 주니어를 승격시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정진호 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니, 이런 정신나간 놈들을 봤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녀석을 시니어로 승격해? 황대우는 당장 책임자를 불러 이 일을 엄중하게 다스리려 했다. 아니지.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접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팀장급만 돼도 진호가 대표실에서 직접 꽂은 낙하산이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진호를 받은 팀의 팀장은 주식 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터. 저 낙하산을 방관해야 할지 아니면 티나게 잘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고민과 고민을 이어가다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이걸 승인한 부장도 여러모로 속을 알았을 것 같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그런데 부장급이 뜬금없이 찾아와 그 낙하산은 뭐냐고 물어보는 것도 웃긴 일이긴 했다.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그냥 놔둬. 네? 그럼 정말로 시니어의 승격이 되도록? 어쩌겠어, 내 잘못이야. 내가 미리 말을 잘 해놨어야 되는데 말없이 던져놓기만 하니까 저쪽에서도 혼란이 왔던 거겠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련다. 진호가 이번 기회에 투자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는 경험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어차피 투자의 툭도 모르는 녀석이다. 거기 팀장도 진짜 투자를 시켜보려고 녀석을 시니어로 올렸겠는가. 이 정도 성의를 보였다는 걸 위에다 보여주려고 이런 짓을 꾸민 터일 터. 그쪽 팀도 생각이 있겠지. 진호한테 그리 많은 자본을 맡기지도 않을 테고 결국 보여주기 식으로 올린 거잖아. 대충 맛만 보게 하다가 다른 부서로 보내야지. 계속 주시해. 예, 대표님. 우리 진호 뭣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시니어가 된다고 하면 화들짝 놀랄 텐데 처음 트레이더로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아마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다 돈을 잃게 되면 자기 때문에 회사와 길드장님이 손해를 봤다고 자책할 녀석이었다. 그땐 아주 멋있고 대인배스럽게 괜찮다고 등을 두드려줘야겠다. 진호가 우러러보는 길드장의 모습이란 바로 그런 거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금쯤 담당자들 싹 다 대표실로 올라오라고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원래 입질이 왔으면 최소한 어제 왔어야 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을 시니어로 갑자기 승격시켜버리는 일이다. 분명 대표님에게도 이 사실이 귀에 들어갔을 텐데 감감무소식이다. 어제는 물론이요, 오늘도 소식이 없었다. 주말 토요일이라고 해서 증권사가 쉬겠는가? 대표님조차도 주말에 쉬지 않고 출근을 한다. 그 밑의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 분석과 보고서 작성 및 자료 수집을 위해서라도 토요일 출근은 불가피했다. 근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다는 건 역시나 대표님도 알고 계셨던 거구나. 정진호의 투자 실력을. 박 팀장이 예상했던 대로 이건 일반적인 낙하산이 아니었다. 의문의 투자 실력을 가진 신입사원,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꽂아넣은 대표님. 어떤 커넥션이 있다 분명. 가족관계가 아닌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팀장님, 저희 팀 인원이 충당되나요? 갑자기 왜 저희 쪽에 새로 자리 세팅을 하고 있는 거지? 팀원들은 장비팀 직원들이 내려와 새로 두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번에 시니어들이 사표 쓰고 나갔잖아.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지. 그게 우리 팀이에요? 새로운 시니어들이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그래. 팀원들은 그 시니어 중 하나가 정진호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박 팀장도 아직 그들에게 말을 하진 않았다. 혹시라도 뒤늦게나마 대표실에서 호출해 전면 무효화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말이 없는 것을 보면 대표님은 일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주말에도 출근이라니 너무 고약해. 그나마 다행인 건 주말 출근은 9시고 퇴근 시간도 빠르다는 점이었다. 평일날 장이 끝나면 주말에 데이터를 모아 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주말 출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래,
내가 무슨 불평을 하겠냐. 주말 출근에는 돈도 더 많이 주신다는데.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지. 그래도 몸이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일. 얼른 집에 가서 눕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토요일만 일하고 일요일은 쉰다는 거?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나? 오늘 부모님도 일을 나가셨던가? 그래도 주말에는 쉬셨었는데. 엄마 아빠 장 보러 갔어. 그때 들리는 목소리에 나는 흠칫하며 소파 쪽을 쳐다보았다. 동생이 거기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깜짝이야. 인기척도 없이 거기 누워있냐? 오빠 왔을 때부터 손도 흔들어줬는데 지가 못 봐놓고서는. 근데 웬일로 집에 다 왔어? 주말에도 집에 잘 안 오는 게? 동생도 일을 하느라 자취를 하고 있었다. 몰라. 엄마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하도 전화를 해대서. 엄마 아빠한테 잘해. 두 분이 널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러는 오빠는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백수짓이나. 응? 동생은 내 옷차림을 보고는 눈을 껌뻑였다. 왜 양복을 입고 있어? 왜긴 회사 다녀왔으니까 그랬지. 엄마한테 못 들었어? 뭐야 오빠 취직했어? 후후 나 이제 백수 아니야. 아니 왜 그걸 말을 안 하고 있었대? 축하해. 오빠도 취직을 하는 날이 오는구나. 그래 네 말대로 언제까지 백수로 살 순 없잖니. 물론 형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 골방에서 썩어 문드러졌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잠깐, 주말에도 일을 했어? 주말에 일을 시키는 회사라. 그런 회사는 조쏘라고 불리던데.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꽤 좋은 회사야. 오, 그래? 명함은? 아, 당연히 있지. 나는 명함을 자랑스럽게 한 장 꺼냈다. 보고 놀라지나 봐. 퍽이나 놀라겠다. 대체 뭐 얼마나 큰 회사를. 헉! 여동생의 눈이 땡글하게 커졌다. 뭐야? 이거 진짜야? 진짜지 그럼. 속고만 살았나? 아니 오빠가 어떻게 광운증권을 들어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엄마 자식 아니랄까봐 똑같은 소리를 하네. 몇 번을 봐도 믿겨지지가 않는지 동생은 거의 위조지폐를 판별하듯 명함을 이리저리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말도 안 돼. 우리 오빠가 대기업 직원이라니. 아직 대기업까진 아니라던데. 광운 정도면 대기업이지. 그래도 여동생이 이렇게 좋아해하는 걸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았다. 오늘 주말에 출근을 하면서 쌓였던 피로가 한 번에 풀릴 만큼 말이다. 안 되겠어. 이거 그냥 넘어가긴 너무 아까워. 응? 오늘 한턱 제대로 쏴. 나 아직 첫 월급도 못 받았는데? 그럼 이걸 그냥 지나치겠다고? 응. 나는 눈물을 머금고 비상금을 꺼냈다. 현질하려고 고이 아껴둔 건데. 그래, 취업턱은 한번 쏴야지. 적어도 우리 가족한테는. 이얼, 소고기? 좀 봐줘라. 헤헤, 사실 난 삼겹살이 더 좋아.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겠다. 오빠가 쏜다고. 신나게 엄마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게 얼마만이더라? 예전 그 모습대로 우리 가족이 돌아가는 것 같아 괜히 마음이 찡했다. 그래, 더 열심히 일하자. 다음에는 삼겹살이 아니라 소고기를 배 터지게 먹일 수 있도록.